그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사라진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플러스 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티비 플러스 영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옆자리에는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다른 피해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분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논란이 꾸준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융권, 부동산 PF 부실 얘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 전세 동향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최근에 데이터들이 썩 좋진 않아요. 임대차 3법 도입한 이후에 이제 사실 전세값이 폭등했던 게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7월 말 정도에 임대차 2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두 개가 시행이 됐는데 2021년 말까지 거의 한 30% 정도 급등을 해요. 평균이 30%니까 개별 단지별로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 올려서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전세값이 전국적으로 한 5% 빠졌고요. 수도권과 서울이 한 6% 정도 빠졌고 지방광역시가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른 폭에 비하면 아직 덜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4월까지의 지표들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한 3%, 서울도 한 4% 더 빠졌죠. 그동안 이제 급등분에 대한 부작용, 되돌림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기성 거래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더러는 이제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이걸 악용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사기성 거래에서의 그 임대인들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흉이죠. 다음 주에 그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강제 경매 절차들을 일단 정지시키는 작업이 이제 첫 번째 대책으로 나와 있고요.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주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경매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전세 보증금이 거의 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금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저리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좀 해주겠다.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사기성 거래에 노출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 지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예정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까지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원래 한 4억 원 정도 하는 집을 최초에 계약할 때 5억 원, 6억 원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가치를. 거기서 선순위 담보에 해당되는 은행 대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전세 보증금을 넣다 보니까 이게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할인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70% 혹은 60%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보증금은 남지가 않아요. 그냥 은행의 그 선순위 채권만 남는 거죠. 그 금액만. 그럼 사라진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은행이 책임질 거냐? 책임지려고 안 하겠죠? 그럼 정부가 책임질 거냐? 정부는 제도를 만들었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세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러면 임차인도 사라진 금액에 대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라진 금액이 사실은 은행권의 그 채권 수준까지도 훼손한다는 거죠. 이 사라진 돈을 누가 양분해서 책임을 질 거냐에서 이견 다툼이 큰 겁니다. 제 기사를 보니까 그 우선 매수권이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결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도를 만든 당사자면서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누군가의 사기성 거래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관리 소홀 책임이 일정 부분 정부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좋죠. 이것도 결국은 세금 투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주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보니까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냐는 거죠. 갑자기 커진 일이다 보니까 어느 케이스에서 그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또 소급 적용을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은행은 또 은행대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안 하면 거기도 또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임대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떤 피해자분들은 정말 견디다가 그냥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경매에 나섰는데 낙찰을 못 받아서 우는 분도 저는 영상에서 봤었거든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 없이 그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제 점유권까지 상실이 되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낙찰을 받으면 일단 거주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사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작용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지 네. 않을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이실 텐데,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이 지금 사기 대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가치 평가를 높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보증금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금액적인 손실은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방안으로 공공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라.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전세 매입 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을 전세 피해 주택으로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공공 매입 임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입 임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 직면을 합니다. 일단 선순위 채권자, 은행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LH와 SH가 원가에 매입할 거냐는 거죠.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그 가치가 낮아져요. 원래 가치가 뻥튀기 됐었으니까. 설사 LH, SH가 매입한들 임차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냐는 거죠. 그렇다고 고가 매입을 해줄 거냐? 사실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잖아요. LH라고 돈이 무궁무진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네요. 저도 뉴스에서 신축 아파트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왜 이 가격에 매입을 했냐, 이 가격 주고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LH, SH가 매입할 때 기준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걸로 하게 돼 있고, 최근에 또 제도 변경하면서 더 낮은 원가에 매입하는 그런 형태들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걸 매입할 때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이들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악성 임대인이라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몇백 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보증금을 이제 주지 않는 그런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지금 노출을 한 거잖아요. 개수가 많다고 악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들도 사실은 자금 여력에 한계가 오면 반환을 늦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늦추면 악성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분이 임대인으로 활동할까요? 와이프 명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또 악용을 하겠죠. 사후 대책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경찰 조사가 좀 들어가잖아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됐을 때 뒤늦게 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처럼 공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전셋집을 구하면서 저도 이제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빌라 위주로 알아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부동산을 좀 많이 접했던 사람이라서 발품도 좀 많이 팔고 시세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발품을 많이 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세가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거는 아파트긴 합니다. 그럼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할 수는 있죠. 그 지역의 매물 가격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2006년부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유형들의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처럼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인들이 가치를 봐야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빌라, 옆에 있는 빌라, 반경 500m 안에 있는 빌라들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지은 지 한 10년 된 빌라인데 2억 원에 거래됐다 하면 신축이
5억 원에 거래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해보시는 게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너네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오피스텔이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공장이 있는 곳이나 이런 것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그런 지역에서는 분별을 하기가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회초년생은 특히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20대, 30대잖아요. 그럼 그걸 분별해 줄 사람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죠.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중개 보수를 받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개인 간의 직거래였다고 하면 임차인이 알아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개사가 존재하면 혹은 중개사가 임대인과 협작을 해서 사기를 친 거라면 귀책 사유가 거의 없죠. 사실 사회 경험이 없는 임차인은 항상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경 500m 안에 있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라 해서 가치가 명확한지 확인하라고 한 건 물론 임차인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개사가 그 부분은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걸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가 있는 거죠. 정말 친절하신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좀 무서운 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집주인이랑 더 친하신 경우니까.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쪽에 친한 중개사가 있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는 경험이 부족하시면 친한 중개사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역에서 안면식이 있는 중개사분한테 한 1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요거 계약하러 가는데 좀 같이 가달라 하면 가실 분 많아요. 그런 이제 금액조차 아깝다. 40대, 50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험 회피 안테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계약은 아예 안 해버려요. 사실 뭐 친인척 중에도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주변에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한 분 끼고 가시면 안내는 좀 받으실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애매한 계약은 월세로 계약하는 게 답입니다. 네, 연구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수준을 벗어나는 대안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사기 피해자분 입장에서 최적의 대안은 보증금에 대한 온전한 반환이죠. 근데 가치가 이미 낮아진 걸 온전히 반환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사실 임대인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이나 저리 대출 정도 외에 특별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도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줘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최소한 거주 안정성은 확보가 되니까요. 집 없이 떠들어보셨어요? 최소한 거주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하게끔 정부가 정책 마련을 하는 게 현실적인 일단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